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계란의 조리 원리 하는 김에 여러분들에게 실패하지 않는 마요네즈 만드는 법 좀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자, 요거 직접 제가 실습을 하면서 얘기를 하면 좋은데 이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디테일하게 이게 막 휘저으면서 한 손으로 휘저으면서 얘기할 수가 없어서 그냥 일단 사진으로 준비를 좀 해봤어요. 자, 여러분들이 아마 양식 조리사 자격증 시험들을 볼 텐데 제일 어려워하는 그 종목이 사실 이 계란을 이용한 요리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홀랜드이즈. 홀랜드이즈 나오면 정말 붙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냥 떨어뜨리기 너무 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요네즈는 비교적 그래도 좀 많이 붙는 편인데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정말 실패하지 않고 마요네즈를 잘 만들 수 있는가 이걸 원리하고 같이 설명을 좀 할까 합니다. 제가 PPT 만들었는데 PPT가 깨졌네요 좀. 그래서 그냥 감안하시고 들어주세요. 자, 마요네즈를 만드는 원리는 무엇이냐 하면 딱 이거예요. 자, 노른자, 계란 노른자를 여기 있죠. 계란 노른자를 이용하여서 식초하고 식용유를 섞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식초하고 식용유하고 그냥 섞으면 어떻게 될까요? 병에다 넣고 흔들든지 어쩌든지. 자, 이게 바로 이제 프렌치 드레싱이죠. 식초하고 이거 화이트 와인 베니거하고 그다음에 식용유 또는 올리브유를 넣고 흔들어서 만드는 것이 우리가 소스가 일시적인 유화 소스인 프렌치 드레싱이에요. 근데 이 프렌치 드레싱은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시면 알지만 사실 금방 분리가 되어져요. 예. 막 흔들어서 바로 뿌리면 되는데 요거 한 5분만 놔둬도 그냥 위아래로 쫙 분리가 됩니다. 예. 물과 기름이 딱 분리가 되는 거죠. 물과 기름 원래 안 친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영원히 섞어 놓을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뭐냐면 바로 계란 노른자예요. 이 계란 노른자를 이용하여서 우리가 물과 기름을 잘 섞어 주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원수 같은 사이인 물과 기름 어떻게 섞어줄 것인가? 계란 노른자에 들어있는 레시틴이라고 하는 유화제를 사용하여서 만들어집니다. 자, 계란 노른자 속에 원래 들어있는 레시틴은 한쪽 손에는 기름, 한쪽 손에는 물을 잡을 수 있는 분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쪽성 분자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을 섞어주는 존재인 이 유화제는 무슨 역할을 하냐 하면 한쪽 손에는 기름 들고 있고 한쪽 손에는 물 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왼쪽에 있는 그림을 좀 보세요. 보시면 요 가운데 있는 요거 여기 기름방울이에요. 자, 그리고 이 바깥에 있는 것은 바로 물입니다. 물이에요. 자, 이 물 속에 기름방울이 떠 있는데 분리가 되어서 기름은 기름대로 위로 올라가고 물은 물대로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이 성질을 막기 위해서 이 초록색 구슬과 같은 이 유화제가 이것을 꽉 잡고 있어요. 어떻게? 기름하고 친한 부분은 친유성이라고 하는 기름하고 친한 부분 이 꼬리 긴 가닥으로 잡아주고 있고요. 또 물하고 친한 꼭지 부분은 이 목과 같이 생겼는데 이 꼭지 부분은 물하고 친해요. 물한 부분은 물하고 결합하고 그렇게 해서 이 꼭지 부분이 자, 이 꼭지 부분이 다 물을 향해서 보고 있고, 또, 요거는 이제 물을 향해서 보고 있고, 요 길다란 팔 부분은 기름을 향해서 뻗치고 있어요. 그래서 기름과 물을 같이 잡아주는 역할. 다시 말해서 이렇게 물 속에 기름 방울이 동동 떠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마요네즈를 만드는 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재료들 나옵니다. 마요네즈 뭐에 필요하죠? 우리 양식 시험, 자격증 시험에서 정말 마요네즈 많이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재료 준비하기가 너무 간단하거든요. 자, 여기 식용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죠? 계란 노른자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식초 있습니다. 화이트 와인 비니거 주로 사용을 하죠. 화이트 와인 비니거 식초 주고 그다음 소금 후추 주고 이걸면 재료 끝이에요. 자, 만들어 보세요.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제일 먼저 계란을 노른자를 톡톡톡톡 깨야겠죠. 이렇게 해서 제일 먼저 계란 노른자부터 좀 풀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요거는 사람마다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제일 편안하게 그 다시 여러분들이 덜 실패하고 만드는 방법을 제가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저는 뭘 하냐면 화이트 와인 비니거를 부어줍니다. 이렇게.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원래 계란 노른자는 기름이 굉장히 많아요. 계란 노른자에 기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얘는 물하고 잘 섞여 있어요. 뭐 때문에?
레시틴 때문에 아까 말했던 유화제 때문에 잘 섞여 있는 상태예요. 물이 한 3분의 2쯤 되고 기름이 한 3분의 1쯤인데 잘 섞여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자, 여기다가 제가 식초를 부어줍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물들이 기름 속에 쫙 퍼져 들어가요. 자, 계란 노른자에다가 물 넣어줬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기름기가 분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름들을 우리 유화제, 물하고 친한 유화제들 바깥쪽에 있는 것들이 쫙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그냥 계란 노른자가 약간 묽어지는 상태에 되어져요. 자, 요거 현미경으로 우리 이론 시간에 요거 했던 것인데요. 자, 보면 여기 봐주세요. 자, 요 까만색 진한 거 요것들 있죠. 요것들 다 기름 방울들이에요. 요 기름 방울들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 물 속에, 물 속에 여기 다 물들이에요. 다 물들이에요. 그리고 사이사이에도 다 있는 게 물들이에요. 물들 속에 떠 있는 상태가 계란 노른자거든요. 얘가 어떻게 기름이 물 속에 떠 있을 수 있느냐 하면 바로 여러분들 그 땡땡땡하고 보이는 요 얇은 요 흐린 요 부분들이 있죠. 요 흐린 부분들. 요 흐린 부분들이 바로 인지제, 유화제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유화제들이 요렇게 기름을 쫙 둘러싸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으로써 이 기름 방울을 물속 전체에다가 요 물에다가 여기에 다 물인데 요런 것들에다가 다 녹아질 수 있게 만들어준 거다 이게. 자, 제가 조금 전에 일단 계란 노른자에다가 그 화이트 와인 식초 부었어요. 이제 한 숟가락 정도 넣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어주면 여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 사이사이가 벌어지면서 요 사이사이에 물들이 막 그 식초의 물들이 막 들어가요. 자, 요때는 분리가 안 일어나요, 당연히. 왜냐하면 기름들이 저기 이미 뺑그렇게 둘러싸여 있는 계란 노른자의 기름들은 이미 그 유화제로 딱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물하고 직접 안 닿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노른자가 좀 묽어질 뿐이에요. 자, 요 상태에서 이제 기름을 한 방울씩 넣어주는데 기름을 얼마만큼 넣어줘야 되냐? 원칙적으로 계란 노른자 하나는 기름을 식용유를 한 200cc 한 컵 정도까지 부어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얘를 한꺼번에 확 부었다? 그러면 100% 분리가 일어나요. 100%. 왜냐하면 기름 덩어리가 물 속에 스며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아까 위에 그림 다시 봅시다. 여기다가 기름을 한 방울을 딱 떨어뜨려줘요. 우리가 이 기름 방울을 제가 예를 들면 밤색으로 이걸 남색으로 잡을게요. 자, 이걸로 해서 기름 방울 한 방울 떨어뜨려 줍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기름 방울은 주변에 있는 요 유화제들을 좀 뺏어서 자기가 슬슬슬슬 감싸게 돼요. 그래서 유화제가 슬슬슬슬 감싸게 되죠. 그러면 물하고 다시 녹을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한 방울씩 떨어뜨려 주면서 그 원래 계란 노른자의 기름을 감싸고 있던 그 유화제들을 뺏어와서 자기가 코팅을 시켜줍니다. 이때 굉장히 인내심이 필요하죠. 한 방울씩이에요. 자, 그러면 색깔이 어떻게 되냐면 노른자 색깔이 조금씩 묽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기름이 들어가니까. 자, 조금씩 묽어들어야 돼. 이때까지도 굉장히 더 인내심을 발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어느 정도 넣어주게 되면 한 방울씩 이렇게 막 휘저으면서 한 방울씩. 그러니까 왼손으로 휘저으면서 오른쪽으로 한 방울씩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계란이 조금 더 끈적끈적해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기름이 들어가면 농도가 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는 상황에서 팍팍팍팍 휘저어주기 시작하면 계란이 부풀기 시작합니다. 부풀면서 어떻게 되느냐? 점점 색깔이 연하게 넘어가요. 그러면서 거품이 버물버물 일어나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약간 기름을 많이 넣어줘도 괜찮습니다. 뭐 그렇다고 한 숟가락 주르륵 넣으라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한 방울씩 떨어뜨리던 것을 한 방울씩 떨어뜨리고 풀고 한 방울씩 떨어뜨리고 풀고 하던 것을 좀 주르륵 풀고 이런 식으로 이때서부터 이제 속도를 좀 내도 괜찮아요. 그러면 속도가 점점 남아서 계란은 점점 더 노른자가 그 안에 공기가 들어가고 또 그 안에 기름이 들어가면 색깔이 연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자, 이제 기름을 이제 요때쯤 오면 주르륵 넣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기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그 안에 물을 포함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제 물 속에 기름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름 속에 물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벌써 농도가 끈적하게 나고 휘핑기 자국이 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뭐를 넣어주죠? 소금, 후추 계속 휘핑을 해가면서 소금, 후추 넣어주고, 그리고 농도가 좀 되다 싶으면,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제가 뭐를 좀 더 넣어줬냐 하면 너무 되다. 여기서 너무 뻑뻑한 것 같다. 그러면 여기다가 그 식초, 아까 화이트 와인 비니가 조금만 한두 방울만 더 떨어뜨려주면 또 농도가 이렇게 묽어져요. 거기다가 이제 기름을 또 넣고 뒤집어지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다 보면 빡빡하게 만들어져서 어느 때는 이제 우리가 소금과 후추를 맞아 넣고 이제 간을 해서 그렇게 해서 담아주면 끝이 나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 계란의 원래 계란 노른자에는 물 속에 기름이 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식초를 넣어줌으로써 물을 좀 풍부하게 만들어주고, 이제 물 속에 기름이 여전히 떠 있죠. 이제 거기다 기름을 넣어주는데 이제는 한 방울씩 넣어주면서 결국은 기름을 감싸고 있던 그 유화제들을 뺏어와서 자기가 코팅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지만 서로 안 뭉치거든요. 한 방울씩 떨어뜨려주면서 코팅을 시켜나가다가 어느 수준이 되게 되면 이제 농도가 진해지면서 기름 속에 물이 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쫙쫙쫙쫙쫙 기름을 부어주게 되면 이렇게 농도가 진한 마요네즈를 성공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색깔이 많이 하얘졌죠. 처음에 그 계란 노른자의 색깔하고 아주 틀립니다. 자,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진한 노른자 색깔부터 시작해서 점점 기름이 들어가면서 하얘지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이 근데 사 먹는 계란 마요네즈는 이렇지 않잖아요. 이런 하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하얗잖아요. 그건 왜 그래요? 약간 색상을 탈색시켜주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마요네즈가 이게 만들기 어렵다면 더 만들기 어려운 거는 홀란데이즈예요. 홀란데이즈 소스는 사실 요거 원리를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히 넣고 어떻게 뭐 데워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실패하기 너무 쉽습니다. 자, 홀란데이즈와 마요네즈 원리는 똑같아요. 뭐냐 하면 물 속에 기름이 떠 있는 이 계란 노른자에다가 기름을 듬뿍 넣어주는데, 마요네즈는 식용유를 넣어줍니다. 저기 보세요. 자, 마요네즈는 이렇게 식용유를 넣어줘요. 원래 액체인 기름이에요. 그런데 홀란데이즈는 버터를 넣어줍니다. 근데 버터는 상온에서 덩어리잖아요. 얘는 아무리 휘저어도 계란 노른자 속에 스며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녹여주는 과정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어쨌거나 홀란다이즈 소스와 마요네즈 차이는 기름이 식용유냐 버터냐의 차이고,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 뒤집어서 말하자면 기름이 상온에서 액체인 기름이냐 아니면 고체인 버터냐의 차이에 따라서 만드는 요령이 조금 틀리고, 근데 이 고체인 버터는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왜? 이 기름 자체가 이 버터 자체가 상온에서는 고체였다가 온도가 높아지면 액체였다가 다시 식으면 다시 고체가 됐고, 이렇게 하면서 상이 막 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때문에 좀 더 말하자면 뭐 양식 조리에서 제일 까다로운 그 시험 품목이다 하면 홀란데이즈 소스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홀란데이즈 소스는 제가 오늘 안 하고, 오늘은 이제 계란의 그 수업이니까 마요네즈만 했고요. 홀란데이즈 소스는 언제 할 거냐 하면 식용유 수업하는 날이 있습니다. 조리 원리에서 식용유 또는 버터 이런 것들의 또 생크림 이런 것들을 수업을 하는 날이 있는데, 그날 홀란데이즈 소스 만드는 거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게 버터 만드는 과정하고 홀란데이즈 만드는 과정이 사실은 역방향이에요. 역방향. 요거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설명 좀 하겠습니다. 일단 홀란데이즈 소스는 이번 주가 아니고 그 다음 주로 넘어간다 하는 얘기 드리겠고요. 여러분들 요거 수업 제 수업 들으시면, 그리고 그 원리를 확실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시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